안녕하세요. 아트 코딩을 강의하는 이믹수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AI 아트 코딩을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인공지능 창작 도구는 크게 네 가지의 창작 엔진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챗 GPT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반 챗봇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 가장 뛰어난 언어 생성 엔진인 GPT를 이용해서 만든 챗봇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챗봇은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창작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사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설이나 대사 아니면 어떤 묘사 등을 만들 수 있는 챗 GPT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인공지능 이미지를 창작하는 도구로서 잠깐 보여드렸던 고겐, 그 중에서 고겐2라고 해가지고 실제 고겐은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던 세그멘테이션 맵이라고 해서 하늘, 땅, 바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요. 고겐2는 여기에다가 어떤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명령어들을 줘서 좀 더 이 그림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바꾸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겐2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실제로 문장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는 미드저니 그리고 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창작, 그림 등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드저니와 달리 둘 중에 어떤 것이 좋냐라고 하면 각자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고급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달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건 미드저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입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 총 네 가지, 셋에서 네 가지의 이런 인공지능 창작 도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돼?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명령어,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만들거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들 생성 명령어를 생성해주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요 인공지능 창작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들을 실제로 뭐 인쇄물이라든지 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강화시키는 도구들까지 설명을 해서 우리가 AI 아트 도구, 아트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도구들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도구들이 사실 챗 GPT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영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우리가 명령어를 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명령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영어로 하는 게 익숙치가 않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자동 번역, 기계 번역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팝하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팝하고라든지 구글에서 운영하는 구글 트랜슬레이트 등을
사이트를 먼저 띄워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좋냐, 어떤 번역의 기능이 좋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요 두 개의 번역 엔진들은 사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문을 번역할 때는 구글이 조금 낫고요. 그러니까 긴 문장들. 아니면 이제 짧은 거를 번역할 때는 두 개의 성능이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는 파파고를 추천해 드리는데, 왜냐하면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죠. 구글은 이제 그런 단어들 대신에 그냥 번역 결과만 딱 나오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또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해야 해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쓰인다라고 하면 파파고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 챗 GPT부터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각각의 사이트들 주소는 제가 첨부해 드린 이제 주소, 이 문서에 보면 주소 등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습을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여시고 요 주소 chat.openai.com을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요 주소를 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시고 브라우저를 여셔서 접속을 하시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 chat.openai.com을 접속을 하시는데요. 일단 요 브라우저로 제가 넘어가서 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챗 GPT라는 거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생성 엔진입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생성 엔진인데요. 이 오픈AI, 아마 이제 오픈AI라는 이름을 들으면 알다시피 오픈 하면 어떤 게 있죠? 네, 오픈소스와 같이 모두 다 쓸 수 있다 라는 의도를 품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도 AI, 인공지능을 모두 다 오픈소스처럼 쓰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주요한 제품들, 보면 여기 지금 이미지 나오고 있지만, 달리 또 이 회사 제품이에요. 우리가 설명하게 될. 그리고 이 회사의 설립자는 그럼 누구냐? 네, 테슬라의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AI 엔진들, GPT 같은 경우에도 GPT-3 같은 경우는 GitHub에 공개가 돼서 설치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요 GPT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쓰기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양이 너무 큽니다. 그래픽 카드 보통 이제 이 AI 하려면 그래픽 카드나 연산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픽 카드 메모리 최소 요구량이 12기가 정도 돼요. GPT-3를 쓰려면. 근데 12기가도 굉장히 작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12, 16기가짜리 그래픽 카드 이렇게 찾으면 앞에가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이하 때는 없어요. 보통은 몇백만 원짜리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런 장비들 때문이라도 사실 쓰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AI 챗봇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오픈 AI 제공하는 거 보면 챗 GPT, 달리 그 외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여기서 챗 GPT를 눌러서 가서 보면 이제 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요 샘플들을 보게 되면 코딩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코딩도 수정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수정하려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에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챗 GPT 때문에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요쪽에는 이제 이걸 작동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GPT 모델, 그러니까 이제 단어 단위로 예측을 하는 가장 좋은 모델을 이용해서 AI 챗봇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시면 요 논문이라든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로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요거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openai.com에서 요 챗 GPT를 하시고 try 챗 GPT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이 오픈AI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픈AI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보통은 이메일만 있으면 되는데, 요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말고도 스마트폰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번호,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과 일단 이메일과 핸드폰을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오픈 AI 요 사이트를 다른 것 때문에 가입을 하셨 수도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가입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트라이 챗 GPT를 눌러주시고요. 하면 요렇게 사이트가 나오죠. 자, 로그인과 사인업이 있어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로그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AI 계정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고요. 사인업은 일단 처음 왔을 때 가입하는 거를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create your account 해가지고 계정이 나옵니다. 요 계정은 이메일을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 구글을 계정으로 바로 연결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요것들이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하는 방법도 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메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계정과 연결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카카오 서버 다운 사태와 같이 어떤 요런 구글이나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서버가 다운될 리는 없겠지만 세상의 일은 모르는 거죠.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요게 해킹이 되게 되면 요 계정들까지 연결된 계정들까지 싹 해킹이 돼 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요런 계정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따로 만들어 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이메일 주소, 많이 쓰는 이메일 주소를 써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서 자동 저장을 해놓긴 했는데 그냥 새로 만든 이메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remix.com에서 여러분들 이메일을 써주세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네이버 메일을 쓰셔도 되는데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영문 메일로 쓸 경우에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을 쓰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 이제 인증 메일들이 스팸 메일함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스팸 메일함을 뒤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이메일 주소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동 가입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요걸 체크해 주시면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해 주세요. 물론 저는 이렇게 체크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됐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뭐 신호등을 골라주세요. 아니면 건널목을 골라주세요.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요거가 이제 그 자동 가입 방지 문자가 뜨는 건데 요거에 이제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운을 가졌다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로봇이 아닙니다를 이제 선택 해서 요 체크 표시가 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티뉴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최소 8자이면 돼서 그 외에는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8자 이상의 이메일 암호를 넣어주시고 Continue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정이 만들어지면서 자, 여러분의 이메일이 보내졌습니다 라고 지메일을 열어주세요 라고 창이 뜹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요 이메일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오픈AI에서 너의 이메일 주소를 인증을 해라. 이 이메일이 네 이메일인지 라는 메일이 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AI 요 이제 메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반 메일하면 오기도 하지만 프로모션이나 소셜로 지메일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이나 소셜 항목에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팸함으로 오기도 합니다. 특히 네이버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스팸 메일함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메일이 왔을 때 스팸 메일함까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스팸 메일함까지 뒤졌는데 없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 리센드 이메일 하셔서 오지 않았으면 메일을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일을 여시면 너의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메일을 인증할 수 있다 라고 뜨죠.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메일을 인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에 대해서 이름을 말해달라 라고 해서 퍼스트네임은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 코드를 샌드 코드 눌렀을 때 이 번호로 문자가 오는데요. 만약에 번호가 안 돼 있으면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도 해외에서 발송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핸드폰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자가 스팸함으로 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코드 샌드 코드 하셨을 때도 스팸 메일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호를 실제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고 샌드 코드를 눌러 주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번호를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드가 너한테 보내졌다라고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 번호를 확인을 하시고요. 폰에 있는 문자를 확인하시고 그 문자에 보면 Your OpenAI API Verification Code라고 해가지고 이지하고 숫자가 6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 6자리를 쓰도록 할게요. 이 숫자가 맞으면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다시 보낸다라고 아마 보내는 창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코드 입력까지 마치셨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챗 GPT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 대한 사용 경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를 무료로 오픈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외부의 피드백을 받아서 자, 요거 그냥 복사하셔서 팝하고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오픈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 피드백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 목적으로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 리서치 프리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아마 게임이나 아니면 서비스 보면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베타 테스트와 같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한 경고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잘못 알아들을 수 있고 공격적일 수 있다. 자, 한번 번역을 해서 보죠. 파파고에서. 일단 챗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한글로 질문하면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북한의 지도자는 누구이냐? 라고 하면 김정은은 예전에 북한의 지도자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서울 날씨는 나는 몰라. 라고 하거나 맑은 날씨를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대화들이 때로는 공격적인 대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해하고 지금 테스트 기간이니까 이것들 이해하고 써달라라는 겁니다. 사실 요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성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를 이제 지도하실 때 굉장히 요 채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지 않은지 등을 한 번씩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또한 혹시나 잘못된 대화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사용되지 않게 지도하는 노력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넥스트 하게 되면 여기는 요걸 사용하면서 실제로 요 기록들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대화는 이제 AI 트레이너에 검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써야 돼요?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서 요것들이 이제 다 공개가 돼버리는 학습 데이터로 쓰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 자, 나의 성별부터 나의 개인 정보들, 우리 집 비밀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 대화 중에. 아무리 챗 GPT가 사람 같아서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오픈하지 않도록 대화에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쓰면서도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하지 않게 해야 하고요.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용을 할 때 요것들을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경고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요 시스템은 대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이 대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따봉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디스코드 서버, 이제 이 디스코드 서버 채팅이죠. 디스코드 서버에 이제 너희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라고 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게 인공지능이 쓰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앞에 S가 복사하다가 빠졌죠. 그렇지만 공유하십시오. 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챗 GPT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